설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상식을 넓혀가는 설린연구소 김소장입니다. 오늘 김소장이 준비한 순서는 개인 회생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금리가 마구 치솟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출 흑자도 적자로 전환되고 이렇다고 합니다. 결국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들어서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빚으로 고생을 할 것이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개인 회생, 개인 파산입니다. 2000년 초반에 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역정을 냈습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어요. 채무자들의 빚을 그냥 탕감해 주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 만약에 채무자들이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들이 소송을 하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판결을 통해서 그 채무자의 집, 예금 통장, 급여에 압류를 해서 집행을 해서 회수를 합니다. 지금 민사 판결과 강제 집행 제도가 있는데 채무자들의 빚을 80%, 90%를 탕감해 주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판사분들이 역정을 내었습니다. 1997년 여러분들이 전부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때까지 경제 우등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기업을 한다고 과잉 투자를 했고 그 과정에서 빚을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대한민국에 빚을 갚아야 되는 외환이 없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나는 못 갚아 라고 손을 들게 되었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MF는 대한민국에 구제금융을 해주면서 높은 강도의 구조조정을 요청을 합니다. 부실 기업이 퇴출되게 된 것입니다. 실업률이 증가하였고 실질 임금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온 것입니다. 1999년 대한민국 정부는 한 가지 방안을 마련해 냅니다. 카드 회사의 현금 서비스의 이용 한도 규제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이 서민들의 삶을 치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냥개 같은 카드 회사에게 현금 서비스의 이용 한도 규제를 철폐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 대부분에게 카드 발급을 해준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의 촉진으로 경기는 부양되고 소비는 촉진되었으나 현금 서비스 이자가 높아서 이를 감당하지 못했고, 이를 위해서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대량의 연체 채무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체 채무자들의 삶은 파탄이 나기 시작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도적질하는 사람도 생겼고, 가족들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혼하고 자살을 하고 살인, 강도를 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연체 채무자의 급증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자 신용회복위원회를 만들어서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의 내용은 아주 빈약했습니다. 그러자 대한민국은 2004년이 되어서야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법원이 개입을 해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죠. 빚 갚는 기간을 유예해달라고 했죠. 빚을 탕감해달라고 했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은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카드 한도 규제를 풀지 않았다면 대량의 연체 채무자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연체 채무자들은, 이분들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어쩌다 보니 운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프레시 스타트, 경제적 재출발, 이것이 개인회생의 취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 개인파상, 신용회복을 하는 것이 맞는지 김 소장이 하나씩 뜯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설린TV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